아까 그 경제 말씀하실 때 무능이란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이쪽 경제부 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최근에 또 1년 사이에 많은 그 경제 주체분들을 이렇게 뵙고, 물론 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정말 힘드신 서민분들 뭐 뿐만 아니라 또 기업인분들 있잖아요. 기업인분들도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이제 대놓고 이제 말씀은 못 하시지만 이런저런 막 그 토론을 하세요. 맞습니다. 네. 아까 그 무능이란 그 말씀도 직접 제가 듣기도 했는데, 기업인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되게 그 보수 정부로서 굉장히 규제도 완화하고 세금도 깎아주고 뭐 온갖 기업으로 입장에 보면 혜택 아닌 혜택을 받을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하시는 어떤 기업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의외로 더 힘들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아까 최근에 또 이런 뭐 그 기후 변화, 또 뭐 알리백이라는 뭐 그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 나라와 좀 다르다는 느낌도 많이 듣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경기도에서 방금 그 지사님이 하시는 그런 어떤 혁신과 포용, 그리고 아까 뭐 기후 변화, 그런 부분들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떤 그 방향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거시적인 측면하고 이제 미시적 측면을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네. 김 부장님 뭐 경제부장까지 오래 하셨으니까, 거시적으로 보면은 지금 정부가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인식을 제대로 하고, 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는 국제 경제의 틀 속에서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제 틀 속의 대한민국 경제는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어떤 정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그 문제가 많다, 네. 무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경제관이지요, 가치 문제고, 네. 두 번째 일머리입니다. 네. 두 가지를 놓고 보면은 지금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기하면서 네. 지금의 어려움과 앞으로의 어려움을 대처할 수 있는 거시경제 운영이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면 금리나 이 통화면에 있어서 해야 될 정책이 있고, 네. 그것은 정부와 이제 한국은행 또는 금융이 같이 해야 되겠죠. 그와 같은 거시 틀 안에서 재정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인데, 지금은 재정 정책에 있어서 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예, 네. 지금 재정 건전성 문제 얘기를 하고, 지금 세수가 지금 수십조가 10조 원이 지금 이제 구멍이 날 상황에 맞습니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정 건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앞으로 전개될 어려움에 대해서 재정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맞습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재정 건전성은 재정하는 사람의 로망이긴 하지만, 네. 돈을 써야 될 때가 있고 돈을 비축해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돈을 써야 될 써야 때입니다. 때다. 네. 그리고 이 어려움들, 기업인들, 소상공인들, 특히 중소기업인들, 서민들 어려움으로 네. 봐서는 확대적 정책을 해야 될 텐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점이 있고요. 미시적인 것일 수도 있고 거시와도 관련된 것인데,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은, 아까 우리 김 부장님 말씀하신 이제 알리백 같은 겁니다. 네. 경기도는 이미 한 달 전에 알리백 선언을 했고, 아, 그렇군요.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네. 중앙정부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죠. 거꾸로 가고 있죠. 거꾸로 가고 네. 있는데, 한번 경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투자를 할 적에는 과거에 투자할까요? 미래에 투자할까요? 네. 당연히 미래에 미래에 투자하지 오죠. 않겠습니까? 네. 거슬러 올라가면 박정희 대통령 때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어요. 네. 김대중 대통령 때 인터넷 초고속망을 깔았습니다. 네. 진보든 보수든 막론하고, 물론 뭐 박정희 대통령을 보수라고 저는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국가주의 시대니까. 국가주의 시대였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미래를 본 것입니다.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서 미래는 무엇일까요? 물론 제가 이 조직 개편에서 반도체, 바이오, 네. AI, 빅데이터, 첨단 모빌리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 그 못지않은 미래의 그 투자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기후변화 대응 알리백입니다. 네. 그렇죠. 이것들이 지금은 우리가 알리백을 시철하는데 상당한 비용을 치르고 고통스럽다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의 모든 산업이 그렇습니다. 알리백을 가지 않고서는 하지 못할 거예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알리백 대신에 이제 CF100해서 카본 프리, 그러니까 네. 탄소 중립 탄소 중립. 100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 인정 못 것 받고 같아요.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은 우리가 수출한 수출품들이 수년 내에 EU에서는 그 알리백 시찰하지 않으면 수출길이 막힙니다. 이미 지금 일부 벌써 올해부터 막
그 계약을 취소하는 그렇습니다. 사례가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래를 보고 투자한다면 이 신재생 에너지나 네. 또는 알리백 쪽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가 자명한 것인데 어리석게도 우리 정부는 그 방향을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런 면에서 중앙정부를 선도하는 정도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이 산업은 정부가 준 메시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네. 지금 신재생 산업이 좀 고사지경에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저희는 지금 공공 알리백, 기업 알리백, 산업 알리백, 도민 생활 알리백 이 네 가지로 해서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점에서 우리 정부가 굉장히 지금 잘못하고 있고 무능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왜 한숨을 쉬시나요? 왜냐면 굉장히 좋은 방향이신데 그러니까 지방자치 경기도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 중앙정부가 얼마만큼 또 같이 협업 내지는 보조를 맞췄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한숨이 나고. 잘 쉽게 할 것 같지 않고 또 네. 저희는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시가 하는 좋은 거 있으면 저희는 도에서 받아들이고 싶고 네. 많은 시군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경기도가 하는 좋은 거를 중앙정부가 잘 하려고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하기 네. 때문에 안타까울 뿐이죠. 경제를 말씀하시면서 아까 그 또 민주주의 사실상 경제의 또 기반도 민주주의 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 핵심은 또 민주주의가 바탕이 돼야 또 되는 일이고 특히 이제 경제가 정말로 제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 구성원 사이 그리고 특히 아까 민주주의도 뭐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만 최근에 광주 다녀오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광주? 광주에 제가 그 5.18 한 일주일 전쯤 네. 가서 광주시와 이제 MOU도 맺고 5.18 민주화 묘역도 제가 참배를 했고 또 조선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도 하고 했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주에 우리가 빚진 게 많죠. 네.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광주와 호남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제가 5.18 민주화 묘역에 들어가면서 방명록에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 비서팀들이 써준 문구가 있었는데 네. 3개인가를 써줄 그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하는데 제가 다 안 선택하고 제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5월에 민주화 영령들이시오. 네. 광주의 혼들이시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이 나라가 뒤로가 아니라 앞으로 가게끔 지켜주소서 네. 이런 말을 했는데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제가 그때 그 말을 썼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썼는데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고 네. 나라는 퇴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 경제, 사회 다 지금 민주주의에서 검주 국가로 또는 권위주의로 경제는 권치 경제로 네. 사회는 화합과 통합이 아니라 갈등과 분열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지금 뒤로 후퇴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살려주세요. 네. 그리고 뒤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 앞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영령들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늘 광주 갈 때마다 여러 가지 교훈도 또 가르침도 얻고 오는데 이번에는 더 애절한 마음이 들어서 네. 그런 문구를 썼습니다. 제가 경제부총리까지 하면서 경제정책, 사회정책, 교육정책에 네. 크고 작은 것에 많은 관여를 하고 의사결정을 했는데 부총리 그만두기 한 달 전에 그 국회 예결위에서 네. 야당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 위기가 아니냐,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냐.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 위기라기보다는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라고 생각한다. 라는 표현에서 그 다음날 언론에서 이제 그걸 이렇게 네. 그 제목으로 뽑곤했었거든요. 그 말은 제가 즉흥으로 한 말이 아니라 그 전날 답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해야겠다고 제가 스스로 만든 말입니다. 정치적 의사결정의 의사결정의 위기. 네.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정책, 사회정책, 교육정책 모든 것에 있어서 네. 변화를 시킬 수 있고
또는 제대로 된 방향이 제 결과가 나오게끔 왜곡된 효과가 아닌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네. 정치적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정치가 바뀌거나 네. 정치가 이 문제에 있어서 같은 뜻을 갖지 못하면은 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왜곡되기 딱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제가 썼던 것이고 그 대표적인 예가 비전 비전 2030이었었고 2030이었고. 부총리 때 제가 그 경제 패러다임 바꿔보려고 했었는데 하지 못했던 다하게 정치적인 그런 문제였거든요. 물론 그것이 제가 정치를 하게 된 뭐 중요한 계기도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민주주의 다시 살려야겠고 민주주의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정치 개혁 반드시 이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합니다.